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결국 호주로 도피하는 이종섭을 잡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인천공항으로 급파됐지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너는 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폭 두목의 대사가 들리는 듯합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참고인이자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서 무엇을 덮고자 하는 것인지, 대통령실이 무엇을 덮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에 협조하시고 혐의가 있다면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국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어 본진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총선 후보들이 하나둘씩 인천공항으로 집결했고, 곧이어 도착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보요했지요.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0대 청년이 군에 입대했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생장병에 대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될 주요 당사자들은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해외로 도피하고 관련자들 몇 분은 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번 4월 총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공천받은 자들의 공천을 취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처리하십시오. 만약 오늘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인한 해외 출국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사실상 관여했던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법무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장관들에 대해서는 국회를 즉시 열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장관 해외 출국을 중단시키고 호주 대사 임명 반드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쾌속장이 뚫고 항공모함이 진입했지요. 이종섭을 잡기 위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첫 공격 전술이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3월 10일 경남도당 창당대회 참석 전 봉하마을 찾았는데 시민 한 분이 들고 있는 종이 속 글자가 눈길을 붙들었다. 민주당은 좋겠다.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우리 국민의 해안과 통찰은 언제나 직업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들의 정치공학적 분석을 뛰어넘는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범민주 진보 진영의 투표 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땅 따먹기를 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바깥에 자리 잡고 범민주 진보 진영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4.10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년 10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 정권은 그동안 대체 어떤 국정을 펼쳤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 한 약속은 지켰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졌습니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 절벽에 국가 소멸을 경고하고 심지어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엄정해야 될 사정 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윤 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의 녹슨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 금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합니다.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할 후보는 국민 존중,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폐륜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국정 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폐륜공천입니다. 이 폐륜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 바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면모를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일병 사망사건, 또 은폐 조작 사건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업수히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묻습니다. 당진의 정용선 후보, 청주 서원의 김진모 후보, 불법 여론 조작 등으로 중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사면시켜서 공천한 그야말로 사면 공천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참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온갖 국민이 부끄러울 음란 표현 이런 걸 했는데도 공천했습니다.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 이런 돈봉투 공천, 국민의힘은 이런 행위들을 국민들이 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라고 장려하는 것입니까? 서산 태안의 성일종 후보, 인천 연수갑의 정승연 후보, 이또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을 공천했습니다. 탄핵 비하 공천.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습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그렇게 여당 대표 대통령 후보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 5.18을 폄훼하는 후보를 과감하게 공천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식의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주 양평의 김선교,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양평도로 게이트 공천 그야말로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정 실패에 대해서, 국정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닙니까? 개선의 기미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 파괴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세대 교체, 인물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사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지를 치고 낡은 껍질을 벗겨내야 국민의 심판대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다라는 절박함으로 임했습니다. 당원과 국민께서 저희의 몸부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혁신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사자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겠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 공천으로 사상 최대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끌어냈습니다.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썩어가는 강뿐이라 했습니다. 상처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혁신 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 날을 향해 필사즉생에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처럼 폭주하는 정권이 국회마저 소나기에 넣는다면 상상 못할 폭정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경제와 민생 평화의 회복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한 달 남았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십시오. 포기나 외면은 정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참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힘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반국민 세력 국민의힘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에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제 민주당은 할 일 앞에 미적대는 그런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일머리를 알고 추진력이 강한 검증되고 유능한 일꾼들로 완전히 진영을 새로 갖췄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0 심판의 날 국민 승리를 위하여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종섭은 포옹 인사로 외국으로 보내주고 관련자들은 양지에 공천을 해줌으로써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장모 방탄과 여사 방탄을 넘어 대통령의 자기 방탄이 시작되었다. 윤 정권은 방탄 정권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대통령 개입 논란이 있는 해병대 순직 사건 조사 외압의 핵심 증인 겸 피의자를 빼돌리려는 희대의 범인 도피 시도이다. 박대령을 죽이고 이종섭을 살리려는가? 참군인을 죽이고 가짜 죽인을 살리려는가? 대통령이 살고자 국가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려는가? 인사권으로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법무부가 뒤치다거리를 하고 세금으로 도피처를 마련하는 것은 히틀러나 전두환을 뛰어넘는 무법무도한 최악의 폭정이다. 닉슨의 워터게이트는 이종섭 도피게이트의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하늘과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헌법과 법률이 보이지도 않은가? 범죄 은닉을 시도했던 닉슨도 범인 도피를 저질렀던 이명박도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 국민과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권력의 끝을 기억하기 바란다. 방탄에 몰두해 야당만 때려잡는 정권은 무섭게 심판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결코 박대령의 정의를 짓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4월 총선에 모든 게 달렸지요. 국민께 호소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교만하지 않고 국민에게 호소드리는 점은 결코 국민의힘에 일당의 위치를 주거나 특히 과반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겪었던 것은 상상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말씀도 사실 그런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봐 주시라는 호소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명백하게 국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잘하면 지금까지 견딜만 했으면 앞으로가 기대가 되면 전 정치 세력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참기 어려우면 못 살겠으면 바꿔야 합니다. 현재 국정 기조를 바꾸고 현재 국정을 담당한 정치 세력에게 회초리로 경종을 울려서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일당이냐, 두 번째 기준은 누가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단 한 석이라도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목표라면 151석으로 국정의 퇴행을 막아내고 그나마 국회에서만이라도 희망을,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